사실 제가 딱 그랬던 케이스였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서울대라는 목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성적표가 1등급이라고 해서 자신의 대학생활 또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1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꿈틀이 마을 주민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꿈틀 인터뷰인데요. 우리 꿈틀이 마을 주민들 참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 하동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만나요, 그죠? 아마 제 기억에는 한 4번째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요맘때, 네, 여름이었어요. 그죠? 네, 그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때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진로 고민도 많았을 때고 네. 또 진로 고민뿐만 아니라 이제 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았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대표님이 쓰신 책을 읽고 제가 평소에 바라던 바 그리고 평소에 지향하던 그런 가치관들을 네. 많이 책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분께 연락을 꼭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메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심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인생 망할 것 같고 네. 나는 어디로 가나 회의감도 들고 한창 좀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너 번 만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꿈틀리 주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공개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한번 열심히 제가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4학년 재학 중이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나에게 편지 쓸 때도 그렇고 만났을 때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대 경제학부라는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우선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 사실 제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내렸던 결정이 아니라 그 타이틀 자체, 그러니까 문과에서 네. 최고의 학부를 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결정을 한 게 된 것인데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이제 전공도 맞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저희 학교라는 환경 자체가 학구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저는 대학 와서 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싶고 남들 앞에 보이는 일, 뭐 밴드부라든지 연극부라든지 이런 일들이 하고 싶었었는데 도저히 자신감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잠깐 도전을 했다가 또 다시 도망가기를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좀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게는 자신이 없고 계속 전공은 안 맞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 네. 이제 대학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내내 했나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요. 3년 내내? 네. 그리고 내신 등급도 저는 한 번이라도 2등급이 나오면 저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도 3년 동안 계속 1등급을 유지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부에 집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옆을 볼 자유는 덜 했겠네요. 옆을 볼 자유도 없었고요. 옆을 볼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삶의 어떤 존재 의의이기도 했고 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존재하는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느 다른 길로 혹은 제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공부로 전교 1등을 목표로 내몰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 명예욕이었던 것 같아요. 명예욕? 네. 사실 성적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거의 명예처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제가 좀 지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교에서 1등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욕심에 공부를 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가가지고 네. 첫 학기 해보니까 어땠나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카오스였던 것 같아요. 대학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고등학교 때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 네.
학교에 적응도 안 되고 또 사실 제가 이제 인문계 출신 학생인데 이제 자사고나 이렇게 외고 출신 학생들도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친구들하고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도 받았어가지고 뭔가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그때는 좀 편견도 있었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한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마음을 오픈해놓고 이렇게 교우 관계를 못 쌓았던 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나요? 고등학교 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열심히 했었었는데 네. 고3 때는 약간 관성에 이끌려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막 썼다라는 느낌보다도 에너지를 쓸 곳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쓸 곳을 잃어. 네. 목표가 상실. 네. 그게 엄청난 좌절감 혹은 공허감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좌절감과 공허감이 있을 때 네. 누군가랑 상담을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경우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서울대 안에 있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찾아갔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 센터를 좀 찾아갔었고 그 외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 대표님 책 같은 것도 읽고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도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 책은 읽게 됐나요?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오 대표님이 쓰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제 동생이 집에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마침 이제 한창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목에 보자마자 꽂혀가지고 그래서 바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저도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책을 읽고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것은 내가 10대 때 이걸 알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내가 미리 가장 알았더라면 많이 좋았을 들었어요. 텐데. 덴마크 친구들은 제 책을 읽어보니 이제 먼저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만한 여유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보장을 해주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이제 목표인 줄 알고 했었기 때문에 책을 읽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이거를 내가 10대 때 좀 더 깊게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 방황할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네. 서울대가 목표로 공부를 하는 네. 친구들 많잖아요. 네.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제가 딱 그랬던 케이스였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서울대라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서울대라는 목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성적표가 1등급이라고 해서 자신의 대학생활 또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1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그 과나 그 학교가 필요해서 자신이 꾸고 있는 더 큰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목표인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 자체가 목표일 때는 조금 대학 가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성적 1등급이 인생 1등급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시기를 거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이 좀 이런 식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네.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과제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뻔한 클리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적성 검사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혹은 나라 차원에서 개개인의 학생이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네. 실제 직업 교육과도 연계를 시켜서 그것을 10대 때부터 체험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후 서너 시에 학교 공부 파하면 또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 계속하니까 사회 속에서 실천할 시간적 여유가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만한 여유를 주지 않죠. 자, 서울대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데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주로 진로를 지금 어떻게 하나 있나요?
주로 이제 저희 과를 다니게 되면 행정고시나 금융 재경직 쪽으로 행정고시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회계사, CPA 네. 시험도 많이 보고 혹은 금융공기업도 많이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가장 선호되는 진로는 역시 로스쿨인 것 같습니다. 아, 로스쿨로 많이 가고. 네, 로스쿨로 많이 가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지금 네. 진로를 이제 어떻게 정했어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아나운서 있습니다. 쪽으로? 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공부의 길보다 아나운서 이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사실 원래는 저도 로스쿨 준비를 잠깐 했었었는데 아, 그랬어요? 한 네. 2달간 스터디도 짜보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매번 채점하고 막 필기하고 제 시간 내에 뭐 문제 풀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렇게 20대를 남은 20대를 다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회의감도 들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진로 상담을 받게 됐어요. 아, 진로 상담을. 네,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나서 제 스스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 관종기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공부하는 것보다 관종이 좀 있다. 네, 저는 그 길로 가봐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네, 좀 얼굴 나오고 싶고 이렇게 약간 남들이 나 알아봐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네.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를 택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네,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방송이나 다른 분야의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학교 방송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아나운서를 뽑는 선발에서는 네. 아마도 학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지금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학벌 하면서 서울대까지 가고 그랬는데 이 학벌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제 학벌보다도 네.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로 치면 개성이나 이미지 같은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학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 그래도 만약에 공부를 계속 하는 친구라면 한번 서울대를 입학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끈질기게 했던 것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학벌이 가지는 순기능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 네. 부모님 네. 굉장히 그동안 학업의 길에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합격했을 때 네. 또 그만큼의 기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나운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모님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응원 반 걱정 반이시기는 하세요. 워낙 네. 쉽게 선택하는 길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너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존중을 굉장히 잘 해주시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연호의 꿈틀린 마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함께 시청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하신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녀분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사회에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일방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인생을 그렇게 못 보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보다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길을 찾으려면 자율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으로서 가르쳐야 할 부분도 많고 자녀들을 어느 정도 규율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부모님께서 코치 역할보다는 네. 정말 엄마로서 정서적으로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보통 부모님이 자식에게 믿음을 준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는 좀 이럴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돼서는 이제 네. 자녀들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또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자녀분들도 좋은
피드백 혹은 좋은 결과물로 보답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쵸. 심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심리적인 것 같아요. 공간. 네. 그래서 이 심리적인 공간이 없게 되고 이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식한테도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식들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굳어 있고 걱정이 되는데 사실 가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좀 더 용기 있게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용기나 믿음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사회적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부모들이 심리적인 공간, 네. 물리적인 공간, 시간적 여유 이걸 주면 좋겠다는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심리적인 공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공간을 해석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부모님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남에게는 얘기하지 않은 본인만의 생각, 또 본인만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보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아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직접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네. 있는 내가 1등급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본인이 선택한 과정에서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사실 본인이 원하는 길을 택해도 어려운 점은 많잖아요. 어려운 점은 많은데 그 본인이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좀 대견하게 여길 수 있게끔 심리적인 여유를 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동안 우리 서너 번 네.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서울대생인데 그동안 좀 헤맸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힘들잖아요. 조금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이렇게 작심하고 네. 이렇게 나왔던 것은 그래도 후배들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교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마음이 있었겠죠? 네, 사실 그 점 때문에 나왔고요. 특히 이런 고민을 잃으면 잃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먼지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참 그 용기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꿈틀이 마을 주민들이 이 용기를 좋은 쪽으로 잘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성적 1등급이 인생 1등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 학부모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요.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인터뷰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해주시고 오연호의 꿈틀이 마을을 앞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